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23년만 역대급 기회에 삼성도 올인하는 세계 최초 기술, 이 기업 반도체 대장주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등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왜 23년 만에 역대급 기회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찌됐든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상승에 대한 분위기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증권가에서는 뭐예요? 3000P 간다, 아니면 박스권 장세다, 이런 식으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증권사별 하반기 코스피 지수 전망을 봤을 때 2200에서 2600, 그러니까 지금 삼성 대신 뭐 이런 대다수의 증권사들은 여기서 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DB금융투자만 나홀로 3000포인트 이상까지 가겠다라는 내용의 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3000P를 가든지 박스권을 가든지 지금 어찌됐든지 봤을 때 평균 2700포인트까지는 열린 구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뭐다? 증시는 어쨌든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물론 박스권 장세가 맞다라고 하면은 상승 이후에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이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일단은 상승은 할 수 있을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제 제가 늘 얘기한 게, 저는 차트론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코스피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고점대를 연결하면요, 저항 이런 저항을 막고 뭐합니까? 하방 추세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 돌파와 함께 상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박스권에서 제시했던 2700포인트가 대략 어느 구간이냐, 여기에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지금 열린 구간이 되겠고요. 정말 시장이 분위기가 더 타준다라고 하면은 이 3000P까지, 이전의 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누가 견인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가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코스피 지수의 30%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총액의 30%가 누구? 삼성 계열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의 상방을 이제 예상을 하고 상방에 대한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늘 말했던 게 뭡니까?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견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이 지금 풀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의 올인 수준입니다. 올인. 국내 증시 투자액의 80%에 육박하고요. 코스피 매수 금액 비중 중에 90%가 넘어가는 비중을 삼성전자만 뭐하고 있다?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이, 저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반도체가 지금 뭐예요? 아직도 저평가지 않을까? 좀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게 23년 만에 역대급 기회냐? 이렇게까지 매수한 적이 뭡니까? 자,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같은 기간 기록한 외국인 투자자의 삼성전자 순매수액 중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년이죠. 지금 23년 정도, 23년, 약 22년에서 2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외국인이 이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한 거는 처음이라는 거겠죠. 그만큼 뭐예요? 아무래도 조만간 반도체에서 강한 이슈가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고, 특히나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외국인과 개인, 이 베팅을 본다고 하면은 누구 베팅을 보고 따라갈지 모르겠으나 저는 오히려 개인이 산다고 하면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지금 개인들,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제 ETF, 세배 ETF에 몰려갔는데
이 셀비 ETF에서 서학개미들이 투자하고 있는 게 뭐다? 반도체가 떨어진다에 베팅을 한다는 거겠죠. 사실상에 이 서학개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국, 이제 미국 이런 쪽의 주식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무사할 리는 없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보는 게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가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이 개미들은 뭐 한다? 반도체가 이제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는 걸 보면은 외국인 대 개인입니다. 네, 개인. 저는 그냥 누가 봐도 외국인 승리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사실 들어주면 좀 가슴 아프지만 거의 외국인이 승리하는 건 기정사실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봤을 때도 저는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올인, 개인들은 반도체 떨어진다에 베팅. 그럼 저는 반도체가 올라간다에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최근에 1개월, 2개월 내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계속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려드렸지만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또 뭐예요? BCAC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3월달 이 구간 여기서 이제 매수 이 박스 구간에서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월 말일까지 4월 초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박스 맞고 무너지면서 평단을 잘 맞췄다고 하면 오늘 상한가 수익 깔끔하게 먹고 뭐 여기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수익이겠죠. 내일 개까지 떠준다고 하면 또 추가적인 뭐가 된다?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만큼 지금 제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뭡니까? 수익을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뒤에도 뭐 말씀을 드릴 거고 아니면 이전 영상도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100% 2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은 만큼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반도체에 대한 매수, 저가 매수, 앞으로의 증시에 강한 상승세를 기대해보고 지금은 이제 뭐예요? 바닥에 있는 반도체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예요? 반도체들은 지금 이제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저 매수 기회. 아무리 올라도 아직도 뭐다? 최저 매수 기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 최저 매수 기회의 반도체 관련 수혜주로서 우리가 무엇을 매수를 할 것이냐, 무엇을 접근을 할 것이냐 놓고 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반도체도 안에 여러 가지가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최저 매수 기회를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겠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뭐예요? 바닥을 형성, 반도체 사이클 상승세로 전환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단기간에 아무래도 최바닥으로서의 매수기회를 노릴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이 메모리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호황기가 올라면요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3분기에 반등하겠다라는 내용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가 이제 견인할 수 있느냐 결국에 디램 가격이 상승해야 돼요. 왜? 반등을 한다는 건요. 판매량이 올라가고 실적이 증가를 한다는 거겠죠. 그럼 이 판매량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가격 상승에 따른 이 뭡니까?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다 착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디램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어떤 현상 때문에 상승을 하느냐? 바로 공급량이 굉장하게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증가하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디램 3분기부터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디램 수요 공급량 예상치를 보게 되면요. 이제 3분기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가 돼요? 슬슬 이제 진입하고 있죠. 수요가 더 앞서게 됩니다. 당연하게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지만 물량이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 상승이라는 게 결과론적으로 판매량, 수요가 더 많아지는 만큼 판매량도 증가하게 되는 부분, 가격에 따른 실적까지 두 가지 토끼를 챙기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건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상승이고 바닥과 함께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교차하게 되는 이 구간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냐고 하면 변곡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를 9만전자, 10만전자로서 다시 목표가를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메모리 사이클에 따른 변곡점을 넘어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근데 이 변곡점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세라는 게 한 번 전환됐을 때 이게 쉽게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번 바뀌는 이 변곡점을 다시 한번 뭐 하게 된다. 꾸준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장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지금 반도체가 2019년도를 대자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2019년도에도 현재 역사상 최악의 메모리 업황이 전개도 뭐 있었으나 올해 업황과 이제 비교해가지고 2019년도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도 그냥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도 내 하락하던 이 삼성전자가 2019년도 반도체 업종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뭐합니까? 끌어올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 한번 살짝 무너졌지만 다이렉트로 다시 끌어올리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몇 배, 거의 약 3배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역시나 뭐가 될 수 있다. 2019년도와 동일한 새로운 변곡점을 가지고서 대상승으로서의 이어가는 구간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SK는 뭐 하고 있다고요? 돈이 되는 사업에 메모리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 디램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매수를 해봐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자, 늘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AI 시대와 함께 챗 GPT 등과 함께 뭐가 부상되고 있다고요? HBM이라고 해서 고성능 메모리죠. HBM 시장 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관련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꼭 매수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관련돼서 소개시켜드릴 거는 과거에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뭡니까? 미래반도체. 분명히 5월 15일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2만원에서 3만 1,200원까지 50% 이상의 수익이 났죠. 사실 미래반도체가 더 갈 것 같긴 해요. 반도체 업황 이슈를 봤을 때는 신고가로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산다고 해가지고 그 50% 이상 오른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미 소개시켜드린 종목을 또 올랐을 때 소개시켜드린다 이런 자리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거지를 시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아직까지 안 움직인 종목이 없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이 HBM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찾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됩니다. 아니면 정말 저 끝까지 올라가 있는 종목 소개시켜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찾은 게 어떤 종목이냐? 최근에 이제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후공정 관련돼서도 좀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관련되어 있는 업체로서 윈팩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윈팩. 그래서 이 윈팩이라는 기업을 왜 소개를 시켜드리느냐? 보면은 윈팩이 과거에도 뭐한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 HBM3, 세계 최초 공급 패키징 테스트 SK와 협력하게 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슈와 함께 일단 윈팩이라는 종목도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HBM 관련되어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런 계약이라든지 실적, 상승 이런 부분과 함께 연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HBM 관련되어 있는 메모리 반도체들이 쭉쭉쭉 성장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윈팩 역시도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윈팩이라는 종목이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가 저가 매수를 잘했을 때 이렇게 이제 추세를 꺼버리면 하방 추세죠. 이 대하방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3,000원까지도 정말 잘 튀어준다고 하면 5,000원까지도 열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윈팩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종목 매수라든지 궁금해요. 아니면 난 단타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뭐 해달라 했습니까? 이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212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종목, 단타 종목 추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뭐 매수에 대한 전략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하단 영상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